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기온 다 됐고요. 선생님들 그 7쪽에 보시면 열대기온 한눈에 정리하기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게 별게 아닌데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 무역풍해양 기온은 그래서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카 지역은 아메리카 적도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열대 지역은 몬순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그거를 그 계량적 구분을 하게 되면 열대 몬순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역풍해양 기온은 열대 우림이나 몬순 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몬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무역풍해양 기온한 걸 따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8쪽으로 넘어가서 건조기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싫어하시는 거 산수라면 아주 기겁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 산수는 미적분 이런 거 아니고 1차 함수까지 그러니까 산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잠깐 요거 보류하고요. 제가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0에서 500 이거 지워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그러니까 요런 표를 한번 그려볼까 먼저. 그러니까 만약 여기 연평균 기온이라고 하고 클라이모기 요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연강수량이라 한다면은 4개 영역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그렇죠? 그래서 1, 2, 3, 4. 이 중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기후가 하나 있겠죠. 그죠? 얘는 없죠.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 지역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열대기후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여기로 들어오겠네요. 네, 이 기후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덥지만 강수가 적은데. 그러니까 지구상의 소우지가 두 군데가 나타나야 하네요. 1번하고 3번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요걸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은 기온이 낮으면 모두 줄어들죠. 증발량이 작죠. 그러니까 기온이 낮으니까. 그러면은 증발도 적은 거죠. 상승기울이 안 생기죠. 그죠? 증발도 적으니까 소우가 돼요. 그래서 요 소우지를, 즉 이게 이 기후가 되는데 이 기후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절대적 소우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절대적 소우지. 그러니까 지구상의 소우지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하나는 절대적 소우지니까 이제는 뭐 남았어요? 상대적 소우지만 남았죠. 그러면 요 비기후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자, 기온이 높은데, 그쵸? 기온은 뭐와 관련되지? 기온이 높다면 증발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비 온 거보다 더 증발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기온에서의 잠재적인 증발산량. 그쵸? 그래서 증발산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것이 뭐보다? 강수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강수량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 500mm 넘어도 심지어는 한 780mm, 800mm 내려도 건조기후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 소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적 소우지가 항상 뭐랑 비교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조기후 구분 기준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를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교수 중심으로 해서 나눠 쓰잖아요. 근데 자기 전공 파트 아닌 경우도 있고, 남의 거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책 꽤 많이 써봤지만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답습하는 거. 그래서 어떤 책에는 스텝 기후가 250에서 630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어요. 교과서가. 또 심지어는 스텝이 380에서 뭐 700 몇십 미리 뭐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고요.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250, 500 지워버리시고요. 이거예요. 건조기후 구분 기준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왼쪽이 뭐예요? 저게 증발산력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강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증발산력이 자, 똑같은 기온이라 그래도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의 구별이 안 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여름철에 비가 많으면 여름철 기온이 높으니까 증발이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증발이 적죠. 그러니까 완화된 기준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0에서 500이 왜 나왔냐면, 자 봐요. 만약에 연평균 기온이, T가 연평균 기온이에요. 18도 지역이 건의구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T가 얼마가 나와요, 값이? 여기에 18을 집어넣으면 36이 되죠. 거기에다 14를 더하면 자, 50이 됩니다. 이게 50. 그럼 어떤 경우에 딱 50이 같아지냐면 이게 10분의 R이잖아요. 그럼 연 강수량이 500mm가 되면 딱 똑같아지네요. 그래서 연강수량 500mm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연강수량 500mm인 게 만약에 건조기후, 수변기후에 구분선이 된다면 그런 곳은 연평균이 딱 18도인 거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구분이 구별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지역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기 다 강수의 예절차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연습 문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굳이 요거 이제 제가 스트랄러 책에서 가져온 건데 요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책들은 이 화씨로 돼 있는 거 되게 많죠. 그죠? 파렌하이트. 그래서 화씨 섭씨 바꾸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쉬워요. 그것도 일차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요. 사실은 여기에서도요, 굳이 내가 요 640mm, 340mm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편하시라고. 1차함수죠? 그러면은 기울기하고 요거 아시잖아요. 두 지점 주어진 거잖아. y절편하고 한 지점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요거 없어도, 보조선 없어도 선생님들 풀 수 있는데 그냥 편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토론한 내용 중에서 바른 걸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가 가기우지역은 연평기온이 높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곧 맞는데 식생이 발달에 유리한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건조기후 구분선이 있는데 결국 이쪽이 수분지역이고 이쪽이 건조기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강화된 기준, 기울기가 2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막이고 얘가 스텝이 되고요. 굳이 여기다 기울을 쓴다면 A기후, C, D, E 이쪽이 이렇게 나타나죠. 왜? 이쪽은 없는 거니까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 선지는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는, 가기후 지역 주변에 나타나는 일종의 점이적 기후. 맞잖아요. 스텝 기후. 그렇죠. 스텝 기후는 그래서 항상 사막기후 양쪽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자, 소위부, 요것 때문에 맞죠. 연평기온이 25도, 영광수양이 600m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 제시돼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죠, 여기. 그럼 뭐가 돼요, 얘는? 예, 스텝 기후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연평균 10도인데 강수량 400mm면 분명히 두 지역 중에서 강수는 어디가 많아요? 첫 번째 게 더 많지만 얘는 건조기후가 되지만 두 번째가 습윤기후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자, 요걸로 가서 그 교재에 제가 8쪽에 그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제 250하고 500 얼마 나온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얘기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설명했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뉴델리하고 카사블랑카 얘기한 게 자, 뉴델리는 위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도니까 당연히 뭐 사바나쯤 될 거라 생각하는데 뉴델리가 지금 강수량이 얼마냐면 715mm래요. 근데 25도고 그 다음에 715mm가 되잖아요. 근데 자, 뉴델리는 몬순 지역이라 봐도 되죠. 그러니까 여름 강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뭐를 적용해야 돼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ET 50 더하기 28 하고요. 뉴델리의 총 강수량이 715mm니까 요거를 10으로 나눠주면 어느 게 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델리에 뭐가 나와요? 스텝 기후 나오는 거죠. 건조기후 되는 거고요. 반면에 카사블랑카입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실 텐데요. 스페인 가면 여러분 와, 그 느낌이요. 이거 완전 황량해요. 사막 같아요. 이게 왜 지중해성 기후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수량 데이터를 보면 스페인 남부 지역 같은 그 안달루시아 지역 있죠? 코스타델소이라고 하는데 연강수량 4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500mm 안 되는데 왜 이게 습윤기후가 될까라는 게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내리죠. 그쵸? 그러니까 자, 카사블랑카는 연평균 19도예요. 그러면은 요게 38이 되겠네요. ET가. 그쵸? 그러면은 강수량이 얼마 이상이면 돼요? 380mm 이상이면 되네요. 400mm 내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네. 스텝 기후가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에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는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스텝에 대해서 그래서 스텝에서 제가 한 번 더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건조기후 구분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준이 왜 380이니 뭐니 이게 왜 나온 거냐면 각 기온이 달라지면서 다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적용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250, 500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이 지금 보니까 4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세 번째 기준이 있다 그랬죠. H하고 K. 그러니까 위도가 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난 건조기하고 위도가 낮은 지역의 건조기 구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잠깐만 지울 데가 없나? 아이씨. 그러면 우리 진짜 여기 꺼놓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 10쪽을 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사막하고 스텝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필이 네. 그러면 그럼 구분 기준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사막기후 BW부터 할게요. 자, 성인은 4가지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아열대 고압대입니다. 1번 성인은 그래서 연중 아열대 고압대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연중 하강기류
이래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분포를 같이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막이 대표적으로 회기선 부근에 있는 사막 고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막은 다른 색깔로 갈까요? 그러면 사하라 사막이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북반구에. 남반구의 대표적인 사막은 호주는 제목 자체가 건조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 가면은 그레이트자 지명들 많이 붙죠.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그레이트 샌디 사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막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증기 공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격해도 얘기하죠.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에 사막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구상의 대륙들 보면 격해도가 크려면 이거는 사실 아시아 대륙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대륙이 그렇게 큰 대륙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거기 보면 제가 뭘 해놨냐면은 중앙아시아에 키질쿰 사막이라 그래요. 좀 생소하겠지만, 그러면 요거 그냥 중앙아시아라고 쓸게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 중국의 위구르 지역이죠. 탈인분지라고 하는. 그리고 고비 사막.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전향력이죠. 이것도 해류의 순환도.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그치? 그러니까 대륙이 있다 그러면 대륙 동안에 중위도 지역은 난류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대륙 서안이라 그러면 결국 한류예요. 그러면은 한류라 그러면 수증기 증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서사막을 보통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이라 그러는데 그냥 줄여서 서안사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안사막의 대표적인 거는 선생님들 아시는 거. 자, 아프리카 남서쪽에 나미부 사막, 칼라리 사막, 오렌지 사막 다 붙어 있죠? 세 개 구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대표 나미만 쓸게요. 그 다음에 칠레 가면은, 칠레에서 페루죠. 아타카마 사막. 그렇죠? 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막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가면, 호주도 서쪽에 가면은요, 요 그레이트 디바이드 산맥이라, 미안합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드 산맥이고,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남서쪽에 가면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냐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첫 번째 이러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여자친구랑 호주 여행을 갔었는데, 호주 퍼스를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퍼스가 캘굴리 금강에 가까워가지고 그 커플링이 유명하거든요. 아무튼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사막 구경한다고, 사막하러, 거기에 이제 석회암이 사막에 아주 예쁘게 서 있거든요. 멋있습니다. 피너클스 사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지명을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닌데, 피너클스 사막. 알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저 잡담 안 할게요. 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뭐 좋은 얘기라고 그게. 거기서 따로 왔어요. 그래서 먼저 갔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 그늘에 해당되는 사막. 네, 그러니까 타골풍의 바람 바지가 아니라 바람 그늘이 되겠죠. 그죠? 바람 의지사 하면. 그쵸? 풍하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명한 데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간 파타고니아 사막. 됐나요? 그래서 성인하고 분포를 먼저 같이 봤습니다. 언급 안 한 지역이 하나 있죠. 그죠? 예, 나올 법한데. 제가 모하비하고, 그 다음에 소노라 사막. 소노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소노란은 영어식으로 읽은 거고 소노라는 스페인어식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니 사막을요 유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성인하고 분포 네 가지 구분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막괴의 특색. 자, 무식생이다 뭐 이딴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사막괴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일교차죠. 뭐 기족풍화작용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일교차가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일교차하고 연교차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당연히 연교차가 큰 지역이 많죠. 만약에 일교차가 더 크다면 아침엔 패딩 입고 낮에는 나시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지역이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열대기후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고산기후, 열대 고산기후죠. 됐죠? 그 다음에 건조기후죠. 사막.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일교차하고 연교차를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전반적으로 연교차 큰 지역이 많겠죠. 이 보조선 그으면 이쪽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표현하면 자, 열대고산은 여기쯤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열대기후적은 전반적으로 여기쯤 되겠네. 여기쯤. 됐죠? 네, 근데 자 이거야. 사막을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일교차 심한 경우는 50도까지도 벌어지죠. 네, 그러면 이거예요. 사막의 일교차는 큰 거가 확실한데
연교차가 크냐 작으냐 물어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 사막에 있어서 우리가 BWH다, BWK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막 일교차는 크지만 연교차 차이를 조금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막을 건조기후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서 요 얘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교차가 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연교차에 대해서 사막의 연교차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요거를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분포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하면은 자, 오아시스 농업, 관계 농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취하자. 학생들한테 대취하자, 식용이지만 이거 건축 자료로 쓴다 그러면은 질문 많이 합니다. 먹어보셨죠, 그죠? 나중에 사드릴까? 네,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고 건축재를 쓰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집은 뭐예요? 흙벽돌로 많이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관계지어 갖춰서 밀농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농업을 하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 농업의 많아지면 결국은 더 사막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아라레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거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막기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어차피 환경문제 따로 기ವಾಗ 시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막의 염류 현상도 배울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막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 아까 사막의 분포 그 지도 있었잖아요. 다시 그 지도 띄워볼까요, 그럼? 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 쪽은 괜찮은데 북반구 쪽은 확실히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위도 사막이고 여기는 고위도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지우고요. 그래서 연교차가 결국은, 자, 사막기후에서 연교차가 크냐 작냐 뭘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아까 그러면 1번 사막이 아열대고압대 사막이었죠. 여기서 그것만 씁시다. 아열대고압대 사막. 그 다음에 두 번째 격해도. 그리고 이쪽에 바람 그늘 있죠. 바람 그늘. 두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해안 사막, 서안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그룹은요, 위도가 낮지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건 대체 위도가 높죠. 그럼 당연히, 자, 연교차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어찌 보면 그 기후 특성 때문이 아니라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연교차는. 그러니까 결국 얘는 고위도 사막이라 그래서 이건 저위도 사막이라 해서 보통 BWH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열대 사막이라 해도 돼요. 근데 괜히 그 용어를 쓰면 헷갈리잖아요. 열대가 무슨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위도가 낮은 사막. 그쵸? 더운 사막입니다. 더운 사막. 반면에 얘는요, 서늘한 사막이죠. 그래서 BWK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K는 냉량하다 이런 뜻이니까 얘는 연교차가 크게 되는 거죠. 연교차 40도 이상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몽골 지역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교차가 작은 사막이 돼요. 되셨죠,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반구에서 어디밖에 없어요. 중앙아시아하고 요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다시 구분하고 싶은데 서한 사막의 경우에는요, 한류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기온이 아주 높을 수는 없네요. 그래서 서한 사막을 마일드 데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한 사막의 경우에는 자, 두 개 중에서 어디가 연교차가 더 작으냐면 위도상으로는 두 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수륙의 영향을 가지고 서한 사막은 해안 사막이 되니까 얘가 연교차가 가장 작은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레나 페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위도이기도 하지만 연교차가, 자,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들 구체적인 수치 써주면 되게 좋아하시죠? 한 10에서 15도 정도 내외가 돼요. 이거 연교차 크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보통 연교차 크다 작다라는 건 상대적 구분이지만 20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도보다 크다 그러면 연교차 큰 거고 20도보다 작다 그러면 연교차 작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 다 연교차 작은데 얘가 특히 연교차가 작죠. 연교차 5도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수륙에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게 더 대입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5% 정도, 10% 이하. 사실 그걸 대입에다 낸 교수가
미친놈이죠. 제가 그래서 그 문제 가져왔어요. 좀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인데 일단은 사막을요 2급으로 쪼갰어요. 성인이 4개니까 둘, 그죠? 그래서 BWH, BWK인데 이 서한 사막을 다시 BW, 얘를 다시 구별하려고 얘는 BWN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실제로 여기가요 BWK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BWN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덥지 않은 마일드한 그런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아까 잠깐 언급 안 한 거 있었죠. 분명히 다 언급했는데 이걸 언급 안 했네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소노라 사막하고 자, 아래쪽이 소노라, 위쪽이 그럼 모하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왜 사막이죠? 1번 캘리포니아 한류니까 한류. 말 됩니다. 2번 그러니까 서한 사막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2번 뭐로도 볼 수 있냐면 바람 그늘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분산맥이 통과하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어느 쪽이 맞다라고 판단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재밌는 게요. 영어 독해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영어 독해 지문에 이게 한류엔 사막이 나왔는데 전 수업 시간에 이거 바람 그늘로 가르쳐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 다 틀렸다. 아니 그거는 그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와서 화풀이하는 그런 애도 있었어. 이게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봐요. 제가 그러면 바람 그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타골풍의 바람 그늘 될 수 있지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바람 그늘설은요. 만약에요. 이게 서한 사막이라 한다면은 요쪽부터요. 요쪽부터 어떻게 돼요? 건조기후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덜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요쪽에 무슨 기후가 나타나냐면 요쪽에 스텝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만약에 그걸 한류로 본다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쪽이 우세합니다. 바람 그늘 쪽에. 됐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위에 걸 또 무시 못하는 게 이 지역이 또 한류이면서도요, 또 하나가 뭐야? 용승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해에서 차가운 물 올라오면 수온 떨어지죠. 그럼 수온이 떨어지면 자, 뭐가 많이 생겨요? 안개도 많이 생기고 증발량이 많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이 증발이 돼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건조하다. 알겠어요? 네, 이러면 뭘로 봐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면 그때는 한류로 봐야 돼요. 그때는 1번 서한사막, 한류, 뭐 용승자역까지 하면 그때는 서한사막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적인 거라면 거기에 분명히 뭐 있어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그리고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강수량이 더 떨어지거든요. 강수량이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바람 그늘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경우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세하긴 하지만 저는 두 개의 주장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 건조기후 분포는 다 봤는데요. 하나 언급 안 한 거 있죠. 동아프리카죠, 여기. 그치? 그래서, 자, 적도인데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케냐 북부 소말리아 지역에 건조 및, 그러니까 스텝 내진 사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요? 이걸 그냥 소말리아로 쓰겠습니다. 저쪽이 사막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유명하죠. 소말리아 40년 감옥. 이거, 40년 감옥.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 그 아프리카 자선난민, 아니죠. 난민 돕기 자선 그 공연, 밴드에이드 공연 막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1980년대. 그래서 이 소말리아 지역이 건조한 이유는 저위도 지역인데도 그러면 뭐냐면은 자, 일단은 1번 태양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도 수렴대 위치 변화가 심해요, 여기는. 지구가 동질적 공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세계 4대 용승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자, 다른 색깔로 해줘야지 확인되겠죠?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용승하고 한류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걸 지워버렸네, 진짜.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수온 분포를 요딴 식으로 등고선 형태 나오면 이거 뭐야? 이거 용승이죠, 그죠? 한류라 그러면 수온이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수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면 요거 용승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자 수온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모양 나온 데가 4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카나리아 한류죠, 여기가. 그쵸? 예, 그래서 어디예요?
서사하라 북쪽. 요 카나리아는 나라상으로는 스페인 되죠. 카나리아. 그다음에 우리 호날두 우리 형 고향 마데이라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지역인데 용승 지역이 하나 더 있어요. 야야 용승 지역이. 더 어려운 부분은 기후학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소말리아 지역의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건 저는 요거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게. 예, 그래서 소말리아가 건조기후 지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 1번 아까 얘기했고 2번 용승 하나 요거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막을 두 그룹 불려서 BWH, 그죠? 더운 사막과 BWK, 서늘한 사막 나누는데 여기서 서한 사막 BWN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공부 제가 스텝까지 준비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기후도 넘기고요. 네, 요거예요, 요거. 요 문제 그럼 지금 풀고 가죠. 자, 그러면 이게 대입에 나왔던 문제예요. 예, 지랄 맞은 문제 솔직히. 예, 저 어지간한 비속 안 쓰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거 사실 교사들 다 틀렸어요 그때. 자, A 지역 연교차 6도밖에 안 나요. 그죠? 강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다음 B는 강수가 2000mm 넘으면서 그럼 뭐가 되죠? 얘는 열대기후가 되겠네요. 자, 지도에서 찾을 답이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열대기후로 가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답에 해당되는 건 답 근처 가는 거는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근데 이 모가디슈는 무슨 기후예요? 얘가 건조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닌데 거의 60-70% 학생이 저걸 몰랐고요. 그러면 자, 요거죠. 리마가 자, 건조기후인데 사라 사막에 비교하면은 사라 사막 연교차 얼마 정도 날까요? 10에서 15도 나죠. 그러니까 얘가 연교차가 가장 작은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마존 분지로 들어가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거는 임용에 더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연교차가 작은 이유죠. 그죠? 여기 연교차가 작은 이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가 건조기후가 되는 이유. 두 개를 다 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요거를 주관식으로, 저는 요 문제를요, 선생님들 요 문제에다 제가 나눠드린 몇 쪽에 있나, 이게 11쪽에 있나? 12쪽에 있나? 예, 12쪽에 있습니다. 12쪽에 그거에다 해놓으세요. 거기에다 두 가지 이거 가능해요, 이거. 그래서 여기가 건조한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교차가 작은 이유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공부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럼 풀고 가겠습니다. 요것도 문제도 자, 그 12쪽에 같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바로 북아메리카 사막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쓰면 돼요? 형성 원이니까 이거는 격해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키질쿰 사막 또는 옆에 뭐예요? 타클라마칸 사막, 중앙아시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사막은, 맨날 이거 어려워. 여기 너무 어려워. 아랍어, 룹. 나 그래서 쓰는 이유가 발음이 내가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 룹, 알할리 사막. 좀 쉬운 거 있는데, 네프드 사막. 같이 붙어 있죠, 두 개. 성인 구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알때 부합되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서한 사막입니다. 서한 사막. 그리고 요거 역시 알때 고합대 하시면 되죠. 그리고 파타고니아 사막이 바람 근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뺐잖아요. 여기.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문제 그거 하나 하고 사막에서 북아메리카 사막을 출제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됐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건조기후 사진인데 우리 후배 선생님이 사실 제 제자였던 후배 선생님인데 이게 나미비아 오렌지 사막이죠, 여기가. 네, 그래서 아주 느낌 너무 멋있어요. 네, 선생님들 한번 꼭 저 학교 가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후 하면은요 별. 우리나라 천문대 가면 별 못 보고 오는 경우 많아요. 일단 달 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늘이 맑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가 안정된 지역이 별이 훨씬 모로코입니다. 자,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피너클스타. 이거는 우리 실장한테 다른 사진 넣으라 그랬는데 이거보다 훨씬 내가 이쁘게 찍은 거 있는데 그걸 넣었네. 그래서 이거는 호주 서한 사막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막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막의 부록이지만 자, 제가 스텝은요, 사막의 부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절대 부록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 그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그러면 자, 스텝인데, 그러면 1번. 스텝의 성인은 그냥 사막의 부록. 여기선 부록이라고 하면 돼요. 자, 이거 부록. 그러니까, 사막기후의 성인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기후가 아니죠. 일단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의 특색은요, 자, 점이 기후니까요.
건조기와 수변기 중간. 반건조기후라 하잖아요. 반건조기후니까 뭐는 가능해요. 풀은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단초초원이 되는 거죠. 단초초원. 그래서 유목은 가능하다. 그래서 가옥의 형태가 이동식 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다 써드렸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 제가 일단은 보류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쉬운 거부터. 그러면 이제 분포 따로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이것도 부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뭐해서 농업이 되겠죠? 그래서 목축업인데, 자, 구대륙의 경우에는 대체로 목축업 중에서 유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식 경제학과 함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 그래서 유목이 되니까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형태. 그래서 이동식 가옥이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동식 가옥 그냥 천막이라 하면 되는데 천막 이름이 뭐예요? 뭐 게르, 유르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신대륙의 경우에는 기업적인 방목.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스텝 기호를 꺼낸 이유는 요것 때문에 스텝 기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이거예요. 어떤 기후대의 점이적 기후인데 지금 사막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스텝은. 그쵸? 사바나와 비교할게요. 자, 그러면 대륙 동안은 빼고요. 대륙 서안만 얘기하면, 자, 첫 번째 AF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적도라면 양쪽으로 AW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B가 되는데 가운데가 BW, 그 다음에 양쪽으로 BS, 그 다음에 CS, CFB 이렇게 되죠. 대륙 동안은 이렇게 안 되죠, 선생님들. 자 AF, 그 다음에 AW 또는 AM이 되죠, 여기는.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온대기후에서 하겠지만, 온대기후에서 요거죠. 여기는 바로 대륙 서안하고 온대기후, 요 그대로 뭐가 돼요? 이거 D 돼버리는 거죠. 대륙 동안에서는. 그쵸? 그래서 결국 이유는 뭐가 됩니까? 네. 해류의 영향. 그쵸? 이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보다는, 네. 소위 말해서 난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 되니까 대륙 동안에서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이 서안보다 약합니다. 그런 이유고요. 그건 온대기후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륙 동안은 제가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요. 얘를 가 스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나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도 마찬가지로 사막기후 준하니까 열대 스텝. 말이 좀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저위도 스텝. 그 다음에 고위도 스텝으로 분류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 특색이 고위도 스텝의 경우에는 고위도 스텝보다는, 뭐가 돼요? 저위도 스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역하고 나지역을, 자, 요거를 가지고요. 이 기후 그래프에, 클라이머 그래프에 나타내 보라는 거죠. 연평균 기온.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죠? 그러면 연 강수량이 되겠죠. 그럼 일단, 자,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태양 위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열대 고압대가 6, 7월에는 1로 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가 12월 1일에는 1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 스텝은요. 자,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하는 계절이, 그러니까 약간의 우기가 있다면, 그래서 북상 계절이 건기가 되고 아열대 고압대 남하하는 기간이 약간의 우기가 되는 거래요. 주로 건기겠지만. 그럼 얘는 결국, 자, 기후는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바로 위의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럼 요거를 가 스텝을 지중해 스텝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끗 차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얘는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할 때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겠네요. 예, 그럼 그때가 짧은 우기가 되는 거고 아열대가 남할 때는 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습니까? 얘는 사바나 스텝이라고 하면 되죠. 됐죠? 네. 그러면 결국은 강수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클라이머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강수와 기온이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는 기후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죠. 지중해성 기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스텝을 저 클라이머 그래프에다가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거보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중해성 기후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가 스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 스텝이야 이제. 그럼 나 스텝을 여기다가 반대 모양으로 건우기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스텝을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건유기구만 따지면 클라이모기구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뭐라 그랬죠? 사바나 스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가 스텝은 무슨 스텝이에요? 지중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 이걸 보고 이거 뭐니 그러면 지중해 스텝이요 이렇게 얘기하기 미친놈이죠.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한 게 맞죠.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 스텝은 어떻게 돼요? 사바나 스텝이니까 사바나 기후가 돼야 되죠. 그럼 사바나 기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 스텝, 가 스텝. 완전 차이가 납니다. 왜 제가 스텝을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같은 기후인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기후가 이렇게 다른 형태가 되는 건 스텝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같은 기후인데 완전 다른 기후가 되는 건 스텝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자, 이유가 일단 뭐예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첫 번째 위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아까 사바나 얘하고 얘는요. 10열1호하고 6, 7월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뭐라 할까? 그러면 기역 사바나, 니은 사바나 하면 얘는 클라이모 기후상에서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만 요 지점이 1월이냐 7월이냐 이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얘네 둘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얘네 둘은 절대 똑같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왜냐하면 위도 차이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연평균 기온이 달라져요. 당연히 어디가 연평균이 높아요? 사바나 스텝이 연평균이 높은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연교차도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기압대 위치 때문에 건우기가 반대가 되죠. 건우기가 반대. 됐어? 저는 문제 하나 찍으라 그러면, 만약 쾌패를 낸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고 한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됐나요?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세 번째. 뭐 얘기하고 싶을까요? 총 강수량도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텝인데요. 같은 스텝인데 이 스텝하고 이 스텝이 강수량이, 자,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는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야. 강수량도 달라요. 어디가 훨씬 많아요? 사바나 스텝이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아까 그 공식 적용하면 되잖아요. 자, 요게 그러면은 어디야? 그 예를 들면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하고 점이죠. 그럼 모로코 같은 데인데, 그럼 연평 기온이 예를 들면 18도, 19도라고 해보세요. 여기는. 예, 그러면 강수가 500mm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00mm 안 돼도 저기 뭐예요? 수변기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강수가 한 300~400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는요 사바나 스텝은 강수가 500mm 넘는 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도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스텝인데요. 저위도 스텝의 경우에 알대고 합대보다 위도가 높은 쪽에 위치하는 지중해 스텝은, 그쵸, 연평균 기온 낮지요. 그 다음에 연교차 커요. 그죠? 반대로 연교차 크죠, 얘가. 그 다음에 건기가 언제가 되는지 알겠죠? 지중해성 기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적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자, 두 개 지역 중에서 어디가 지중해성 기후에 가까운 게 강수량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바나 쪽 스텝은 어떻게 돼요? 연평균 기온 높지요. 연교차 작아요. 건우기 반대되고 강수량 많아요. 됐나요? 네. 쌤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다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건 지금 열대 스텝, 즉 저위도 스텝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 온대 스텝에 해당되는 이제 고위도 스텝은 어디만 생각하면 될까요? 중앙아시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또는 미국의 서부 지역. 자, 그럼 이거예요. 우리가 반건조 기후, 토양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반건조 토양의 대표가 뭐라고 보통 배웁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는 성대 토양으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는데, 체르노젬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체르노젬이 과연 성대 토양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토양 시간에 언급한 것을 일단은 미루긴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간단히 해볼게요. 자, 아프리카 지금 얘기한 지금 저위도 스텝들 봤죠? 아프리카 그럼 토양들은 무슨 색깔일까요? 아프리카 사헬지대 토양 가서 사헬지대 가면 흙 엄청 빨개요. 체르노젬 저 검 때문에요. 그래서 흙토니까 체르노젬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또는 프레리토. 예.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스텝 기후의 토양은요, 뭐 경화된 적색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체르노젬의 경우에는 고위도 스텝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만건조 토양이 체르노절대이 아니라, 그래서 흑해 주변에서 나타나면 그 보통 체르노젬. 그렇죠?
미국의 이제 프레리는 기후 데이터를 찾아보면 스텝이 아니라 뭐 온대 초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거기도 토양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그러니까 저희도 스텝하고 고기도 스텝은 이걸로 얘기를 하지 않고 토양 가지고 저희도 스텝은 뭐예요? 얘는 적색토예요. 네, 적색토. 거기도 스텝만 제로노잼. 이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후, 오늘 기후란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기후 데이터들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엔 제가 온대기후 가지고, 또, 이왕이면 유익한 수업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